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내게로 오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건 사실 우리 나무와수 공동체에 있는 그 구약의 내용이기도 하고 학교의 생각들을 같이 반영해서 섞은 내용인데요. 모든 기반은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죽고 가서 간 나라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과 통치의 개념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육, 그 외에도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 삶의 미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 제주도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들이 이 땅에서 교사를 포함해서 부모님까지, 가정까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칙을 따라가는 유진 피터슨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제 기억에 맞다면 하나님 나라의 리듬을 쫓아가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세워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 모든 교육의 과정 속에도 그 하나님 나라 일하심,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경험한다고 해서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죽고 가서 가는 그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삶의 법칙과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요한 목표이고 우리 교육의 중요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목표가 있는데요. 한번 이제 정말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1번 하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시작. 복음적인 사람. 네, 2번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3번 지체적인 사람. 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아이들을 우리가 길러내고 어떤 철학을 할까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목표를 세우면서 단순화시키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 내용에 탐의가 되는 내용인데 가장 첫 번째 베이스는 하나님 나라고 성경이고 기독교 신앙인데요. 복음적인 사람을 세우기 원합니다. 한번 밑에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네, 저희 학교의 모든 학생들 대부분 다 크리스찬 집안이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자주 묻는 게 그런 거예요.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또 목회자 자녀, 우리 목회자 자녀도 많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 너의 하나님이냐. 우리 애들이 대부분 다 신앙이 익숙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친구들의 특징들이 있죠. 그죠? 보면 이렇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놀라워요. 그걸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다 신앙 베이스가 아이들이 세 개가 있는데 근데 가르침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복음이라는 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다가 아니고 그 복음을 알고 사람과 자비를 이해한 다음에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번과 또 연결되지만 동일한 내용입니다. 신앙 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긍정적인 변화, 삶의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뭐 꿈을 물어보면 제가 예전에 중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중학생들은 원래 우리 청소년 사회업계에서 전문용어로 몇 가지로 부르거든요. 양들의 침묵이다. 다 침묵하거든요. 침묵하고 흡혈귀다. 우리 피를 다 빨아먹는다. 그리고 뭐 좀비다. 뇌를 안 가져온다. 교회에 있으면 애들한테 아침마다 뇌를 집에 앞두고 오니까 어서 빨리 택배를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애들이 그런 상황인데 중학생들 어떤 중학생을 물어봤더니 꿈이 뭐야 물어봤더니 한참 고민하더라고요. 중학생이 고민하기 되게 놀랐어요. 뭐라고 했냐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근데 중학생들을 포함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뭐냐고 대부분 다 그냥 직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정과 살아온 삶의 배경들을 통해서 이제 애들이 대답도 하고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뭐 직장 혹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뭐 좋은 대학 가는 것 그런 게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우리끼리 좋고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도 선하신 뜻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췄고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상황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떻고 뭐 집에 땅이 많은지 적은지 혹은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기준 다 되겠죠? 아무튼 다 삶의 배경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땅에 막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믿으시나요? 네, 선한 일을 지음받은 우리 아이들 이 땅에 선한 일에 임팩트를 내는 사람들 긍정적 효과를 내는 사람들이 삶에 저는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이 너무 하면 부담스러워서 반대로 갈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그건 동일하게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함께 하시는 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어떤
긍정적인 임팩트를 내는가? 내가 하는 어떤 직업을 가질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아이들은 대부분 다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보면 아이들이 10%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는 애들이 10%가 남는다고 하는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보니까 청년부가 없어요. 5%가 남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큰 교회 몇 군데만 다 남고, 왜냐면 작은 교회 있으니까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니까 이제 큰 교회 가서 만남을, 주목적은 이제 그 만남을 가지려고 이제 가는데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뭐 두 가지 정도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부모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보이는 엄마의 모습과 뭐 예를 들는 거 알겠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만날 때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도 바뀌고 반가워요 호호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차 타고 집에 갈 때는 아이고 김 집사 정말 옷이 안 어울리더라 이러면서 그게 옷이냐 뭐 이러면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안 웃어주시네요. 아무튼 제가 역시 떨린 여기서 안 돼요 제가. 나가서는 되는데 여기서 잘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집에도 그렇고 집에서는 안 웃어주고 네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 집 같은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비웃는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 네, 부모님들이 집에서 담임 목사님 대할 때나 사찰 집사님 대할 때나 부목사님 대할 때나 혹은 아파트에 있는 수위 아저씨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일관성이 있는가? 돈을 버는 방식과 돈을 쓰는 방식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 속에서 신앙과 진짜 신앙다운 삶을 살아가는가를 애들이 보고 있죠. 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막 고3 되면 이제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학원 갔다가 대학 가서 하라. 아이들이 그때 뭘 깨닫죠?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으면 신앙을 잠시 뒤로 놔도 되는구나. 그게 나에게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구나를 알게 되니까 떠나게 되죠. 부모님들이 삶에서 신앙과 하별된 걸 아이들이 안 보이니까 그런 예수님이라 믿을 필요 없겠다. 그런 하나님이라 믿을 필요 없겠다라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부모가 완벽할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첫 번째 부모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3자, 신앙의 모델을 배울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다른 학부모님들, 그리고 아까 나눈 것처럼 육지에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 육지뿐만 제주 속에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서 아이들이 저런 신앙인이라면 살아갈 만하겠다, 해볼만하겠다는 마음 갖는 거예요. 1차적 목표는 저는 요즘에는 뭐 다른 목표도 있겠지만 기독교 학교 1차적 목표는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 떠나요. 한국 교회가 불보듯 변하고 풍경빛게 불보듯 변하고 우리 뭐 갑자기 그런 얘기 죄송하지만 우리 송당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그 지금 송당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지금 그 초등학교 애들이 전부 다 이 교회 나오거든요. 지금 그 트램프 방방 타고 매일같이 그 간식을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애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희망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애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는 게 불보듯 변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학부모 강의를 가서 이런 말씀 드릴 때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부모님도 돈을 열심히 벌었고 아이들 대학도 잘 보냈고 결혼도 잘 보냈지만 부모님도 하나같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 말들로 DM이 오고 연락이 와고 문자가 와요. 우리 애가 교회를 안 간다니까. 근데 하는 말이 너무 허탈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돈도 벌고 신앙 교육 나름대로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해 평생을 살았어요. 문제가 뭐냐? 우리 애가 신앙을 떠나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열심히 살아도 결국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기독교 학교의 핵심이 다른 것도 많지만 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기독교적 가치와 세계관을 바로 배우고 그 세계관 안에서 이 땅에서 믿음의 임팩트를 내는 사람들 살아가는 게 1차적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역시 바쁘시지만 쉽지 않으시지만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을 교회와 학교에 맡겨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 자꾸 부모님들이 교회 와서 우리 애가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제대로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1차적으로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지혜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올 한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비례 가진 사람들과 존중하며 네,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개인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아까 나눈 것처럼 서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다양한 문화 배경, 이거는 이제 여러분 살아온 삶의 맥락에 다른 사람 포함해서 이제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외국 사람 많죠? 실제로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다문화 사회 안에서 그들과 어울릴 수 있고
해외 나가든 국내에 있든 나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나와 같이 가다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나무하우스는 통합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뭐 1대1로도 하고 4대1로도 하고 때로는 전교생이 같이 하기도 하고 초등학생이 불편하지만 같이 하기도 하고 중고등학생이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청년들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20대부터 50대까지 있습니다. 누구를 50대인지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다 젊지만 함께 모든 세대들 아이들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교육, 요즘 미래교육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합교육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배우는 시간들. 더불어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이익과 복지를 추구하며. 네, 그 다음도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에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하도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역량. 역량은 이제 원래 예전에는 기업에 쓰던 말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역량이라는 말을 교육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우리나라 교육과정 안에도 뭐 심미적 역량, 자주적 역량들이 이름이 붙기 시작했고요. 원래 기업에 쓰던 용어를 역량이라는 말을 교육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는 더 이상 교실에서 배우는 수업과 삶과 무관한 게 아니고 결국은 교실에 배우는 수업들을 통해서 청소년 시기에 혹은 어린 시절에 역량을 바로 배워서 나가서 결국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찾는 사람 혹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사람의 역량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말하면 너무 기니까 책자를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공부하시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바른 역량이 뭔가 이게 이제 교육의 하도거든요. 요즘에 미래 교육이라는 말 안에도 역량이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역량 있는 아이를 키울 것인가. 예전에는 아는 것이었다면 역량의 조금 다른 점은 아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역량에 있는 많은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 역량. 다른 말로 하면 협업 역량이거든요. 우리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우리 수업 과정을 많이 바꾼 이유가 뭐냐면 더 하브루트하고 더 대화하고 더 협동하고 풀립러닝이라는 거꾸로 학습을 통해서 활동 중심 수업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유는요. 앞으로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더 이상 교사 선생님들도 티칭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코칭 위주의 수업으로 아이들이 자기 소리를 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요즘에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완전히 교육과정을 바꾸다 쉽지 않지만 저희 학교는 작은 학교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한 3년 전부터 하브루타부터 시작해서 뭐 풀림더닝, 뭐 PBL 이런 수업들을 이제 쭉 연수하고 준비해 오시면서 이제는 가능하겠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1층에 아예 벽도 하나 터버렸습니다. 우리가 좁은 환경에서 하니까 쓰고 이제 책상을 처음에는 그냥 앞을 보고 하는 수업을 못 하도록 무조건 이제 같이 수업할 수 있도록 묶어버리려고 했는데 묶진 않았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계속 대화하고 앉으면 뭔가를 말해야 되는구나. 뭔가를 들어야 되는구나. 그게 의사소통 역량이 한 거잖아요. 그죠? 대화하고 내 생각을 말할 줄 알고. 그럼 티칭으로 배우는 거는 기억이 나지 않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설교 끝났는데 자꾸 애들 얘기를 안 듣고 또 설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섬기신 분 중에서. 그럼 그 누가 제일 기억에 남을까요? 가르친 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면 듣는 거는 기억이 안 나요. 5%밖에 안 난대요. 근데 말을 하면 제일 기억에 많이 나요. 그래서 누가 신앙이 좋아지냐? 선생님들 신앙이 계속 좋아집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신앙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계속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말 또 하고 막 복음을 가져라는 게 하니까 복음 안에서 막 신앙이 너무 좋아지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직접 말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들을 줄 아는 거. 그게 하브루타 핵심 역량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용어지만 저는 미래 교육과 하브루타는 닮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3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조만간 지금 그 하브루타 하시는 분이랑 공조로 책을 좀 쓸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 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게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보면 여기 공동체 이익과 복지를 추구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체 이익. 아까 학습 나침반 때문에 말하겠지만 너무 놀라운 게 2030 프로젝트 학습 나침반 전 세계 OECD에서 만든 나침반에도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웰빙을 추구하는 게 학습 나침반의 목적이에요. 너무 기독교적이죠. 이타적인 삶이에요. 예전에는요 그냥 뭐 조금 복지되고 그냥 좀 잘 지내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전 세계의 웰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뭐가 나오냐? 책임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에 대한 변화를 왜 얘기하죠? 책임감을 배우는 거예요. 되게 멋진 말이거든요. 책임진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되게 멋진 문장이 있어요. 책임을 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책임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다. 이해되시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돈 버는 것도 빠듯하고 살아가는 삶도 빠듯하고 니하고 지금 대화하는 것도 빠듯하고 지청소도 빠듯하고 중학생 남자애들 다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그죠? 좀 씻어라 제발 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우리가 사실 바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숙제 좀 하고 알아서 공부하고 방 청소하고 그리고 엄마 말 좀 잘 듣고 바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호주에 한 명 있고 미국에 한 명 있고 한국에 한 명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단 말이 있어요. 아, 농담을 지금 진단해 받아들이시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우리 진지하시죠? 네. 좀, 아무튼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가져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말했던 책임감 역량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이번에 아이들과 기후 공부했을 때 애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상 보고 공부하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기후가 안 좋아진다는 게 저기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는 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북극곰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의 이야기였다. 왜냐면 식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면 가장 많이 피해보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반도인 거 아세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피해본 나라가 그것이 제주도입니다. 이미 제주도는 쓰레기 천국이죠. 그런 부분들을 애들이 배워야 되고 그래야 요즘에 되게 강조되는 세계 시민 역량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책임감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세계에 안 나가도요. 자기 삶에서 그런 임팩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역량들을 갖는 게 중요한 거. 공동체 이익과 복지, 협동과 협력, 갈등을 조절하는 해결하는 능력 이런 거 뭐 제 학교에서 매일 하는 겁니다. 계속 싸우고 부딪히고 대화하고 그렇죠? 네, 세 번째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주체적인 삶을 읽겠습니다. 바로 네, 시작. 네, 바로 자기 결정에 시작.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요, 자기 어떤 뭐랄까요, 핸드폰이 요즘에 그 애들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을 엄청 잘하는데 책임은 안 진다. 공감하시죠?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앞으로 사회는 주체적인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 그 스스로 생각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마음과 욕구를 인식하고 자신의 모습으로 표현하며 마음의 기억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라. 그 우리가 해가는 PBL 방식과 플리너리 그런 수많은 방식들이 수업 방법이 있는데 그게 되려고 하면 사실은 아까 뒤에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마음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데 마음 습관 중에서 뭐가 있냐면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말하는 기업가 정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업가 정신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내고 문제를 잘 해결 못하겠으면 방법들을 찾아내는 능력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이해하며 자기의 능력과 한계를 이해한다. 이거를 요즘에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교육적인 말도 쓰고 사회학적으로 많이 쓰는데 말씀해보세요. 아시는 분? 선생님도 혹시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메타인지입니다.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아는 거. 10대 때 원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뭐죠? 첫 번째 질문. 평생을 살면서 해야 될 질문이지만 우리가 10대 아이들이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그죠? 나는 누구인가죠. 근데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나는 누구인가 고민 안 하게 만들고 대학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대학 가서 나는 누군가 몰라갖고 함부로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지금 10대 때 아이들 제 붙잡고 자주 물어봐요. 너 왜 태어났니? 너는 누구니? 귀찮을 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이 돼야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대화죠. 토론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과 한계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삶. 요것도 뒤에 이미지가 있는데 성장하는 삶에 대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인드셋. 그 마인드셋은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아이들을 키워야 될까요? 성장 마인드셋. 여러분, 행위 주체성, 성장 마인드셋,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개발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해, 성장할 수 없어, 어려움이 생기면 난 포기해버릴까요? 아니라 어려움은 하나의 걸림돌일 뿐이야. 난 성장할 수 있어. 가지는 그런 마음들, 성장 마인드셋. 제가 이번 학기부터 제가 엄청 얘기하고 있어갖고 애들이 지금 막 기타같게 듣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이 뭔지 대충 알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인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네, 자기를 아는 사람이 남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책자 제락 한번 보실까요? 제가 원래 몇 가지 하려 했는데 빨리 끝내서 한번 그걸 보시고 포스트잇 좀 주세요. 포스트잇 뒤에 있습니다. 네, 주시면 이걸 보고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거 이게 뭐 같은지 숨은 그림 찾기도 괜찮고요. 다 한번 적으셔서 여기다 붙이시고 한번 나누는 시간 잠시 가지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량을 위해서 수업하는지 잠깐 설명해 드릴 텐데요. 네, 초등교육계획 먼저 안내해 드리면 우선 가장 큰 기본 틀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무슨 과목이 되었든 간에 선생님들은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너를 만드셨고 너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 과목 안에서 녹여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학생 중심, 아까 말했던 행위 주체성, 네, 자기 주도성을 가진 학생을 키우고 싶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역량 중심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그냥 말만 잘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아는 것처럼 표현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가장 기초에 필요한 문해력과 수리력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생각하는 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교과들, 기초 학습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중심의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문화 탐방을 가든 체육이나 미술, 음악 교육을 하든 간에 함께 같이 통합 수업도 하고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보면서 함께 배워가는 그런 수업 시간들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인 다음 넘겨주시면 돼요. 과목들도 분류해보면 이제 초등이기 때문에 2, 3학년, 4, 5학년 이렇게 저학년, 고학년 반 두 클래스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기독교 세계관을 배울 수 있는 과목으로 책,불, 매일 아침 말씀 쓰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하부르타를 하시고자 오늘 학부모 교육도 진행했어요. 초등 부모님은. 그래서 매달 만날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부르타를 하고 계시는지, 어려운 점 없으신지, 좋은 건 뭐가 있는지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초등학생들 진짜 그거 필요해요. 식사 시간에 앉아서 밥 먹는 거. 당연한 건데 되게 어렵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자기 정리, 자기 도서 뭐 이런 것들, 필통 정리, 사물함 정리 뭐 그런 것들 수업 시간에 앉아있고 쉬는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 굉장히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들이 지금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앞으로가 많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기초 습관. 그리고 저희 학교의 특징에 이제 가정학습 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뭐 방학을 일주일이라서 띵가띵가 놀자 이런 목적이 전혀 아니고요. 가정학습 전에는 학습 코칭을 선생님들이 1대1로 다 하세요. 그래서 전 과목을 얘가 어느 정도 학습했는지 다 파악하시고 그 과목에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서 이제 부모님과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이 아이가 가정학습 주간 일주일 동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거는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학습 주간을 만든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기만 하면 이 아이는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잠깐 멈추고 얘가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한 뒤에 피드백을 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너무 필요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가정학습 기간을 만든 거예요. 이건 초중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숲 문화재, 전시회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해보는 내가 해내었구나라는 어떤 경험감들을 많이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작년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2월 달에 이제 전시회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떨려하면서도 자기 작품을 소개하는 모습들이 정말 대견했거든요. 그런 전시회들이나 그 공연들, 문화제 있을 때 부모님들 오셔서 진짜 열화 같은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아이들이 그것으로 힘입어서 많은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성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역량 중심 교육으로 이제 국어, 수학, 과학 과목은 사회 과목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도 국정교과서를 진도대로 나가지 않고 굉장히 융합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세요. 국어와 뭐 사회 또는 음악과 또 역사 이런 식으로 많은 과목들을 융합해서 수업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필요들을 많이 느껴서 그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초등 저학년은 영어를 또 슈퍼파니스로 이제 파니스랑 알파벳 쓰기, 라이팅 이런 것들 공부하고 있고 옥스포드 리딩 트리로 이제
리딩이랑 리스닝 공부를 같이 하고 있고요. 초고학년은 다른 과목 외에 한국사는 선생님이 도서관을 직접 가서 아이들에게 주제에 대해서 직접 탐구하게끔 하시고 또 관련된 영화를 보고 프리러닝 또는 하브루타 수업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또 영어도 여기 있는 교재들을 통해서 리딩, 라이팅 또는 리스닝까지 또 리딩 게이트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또 이제 읽기, 듣기 수업까지 다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아이들이 또 집에서 이것이 익숙해지게끔 많이 노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매일 아침 독서 수업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독서를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단어를 모르고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알 거라 생각했던 그 어휘가 낯설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체육이랑 생활운동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학기엔 클라이밍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그리고 음악 이론, 감상, 또 합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음악과 독서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침 독서를 해서 책을 읽으면 음표를 하나씩 선물 줄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나중에 오선지에 음표를 붙여서 자기들만의 음악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이 어떤 음악이 나올지 저희도 몰라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거기 안에 아이들이 이제 가사도 붙여보고 연주도 해보고 해서 한 곡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몰라요. 저희 선생님들이 요즘 작년에 이제 세계문화 융합 수업을 해보고 너무 흥미롭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서 올해는 무엇을 융합해볼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계획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독서하는 것을 그냥 지루하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표현을 연관시킬 수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해보고 싶어서 한번 계획해봤고요. 또 미술 수업도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과학이 초등 저학년 고학년들이 이제 요즘에 동식물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걸 연결해서 미술로 해보는 거예요. 동물은 어떤 종류가 있고 식물은 어떻게 분류하고 과학 시간에 배웠으면 미술 시간에 그 식물을 그려보고 동물도 그려보고 그거를 제주도에 있는 식물들이 무엇인지 관찰해보고 아름다운 제주를 어떻게 보존할까도 한번 포스터도 만들어보고 뭐 이런 식의 연계된 수업들로 진행하고 있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성품 교육을 이제 올해부터 또 진행하게 되는데 정말 이거는 가정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화나 죽겠어, 짜증나요, 이 말 말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화가 난 거야? 아니면 불편한 거야?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모르겠어, 하나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듣는 상대도 이제 그것이 얘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얘 왜 화가 났지?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얘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들이 오해가 생기고 어려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내가 어떤 걸 느끼는지부터 연습하고 있어요. 내 손이, 내 머리가, 내 눈이 이런 것들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부터 해서 그래서 내 감정이 무엇인가를 명료화시켜서 이걸 상대에게 표현하는 거 이런 걸 연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부모님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아이들이 이 어려운 걸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의 체험이라는 그 내용으로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SW 센터에서 이제 코딩 수업을 해주시고 계시고 한 달에 한 번 오름에 가서 수업 체험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문화 탐방을 할 계획이고요. 공동체 캠프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 또 대안학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거기서 하는 함께 다른 대안학교들과 함께 하는 활동도 있고요. 소명과 진로를 위한 학습 코칭 그리고 초고학년은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더 자세한 것들이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수시로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전체적인 교육 방향이나 철학들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학사 일정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꼭 전달드려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중고등 교육 과정에 대한
이렇게 모여서 저희 학교의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저희가 책자를 좀 만든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보시면 그 6페이지부터 보면서 파워포인트랑 같이 연결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정말 피를 토하시면서 미래 학교에 대한 인재성, 그 다음에 학습 나침판만 설명했는데 과연 이게 뭔가 말씀하셨는데,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변화되는 인재상을 기업에서는 이렇게 원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든 이제 이 사회가 변화되었고, 이제는 어떤 학벌 위주가 아니라 어떻게 그 아이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걔를 그 기업에서 그 인재에 대한 맞는 그 역량에 맞는 그 일을 해낼 것이냐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저희 학교는, 근데 저희 학교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지금 이제 6년째 이렇게 들어서면서 저희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학교에 우리 권혜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했을 때 이런 걸 의도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학생에 대한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한 소중함,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학교의 문화를 만들어갈까, 어떤 수업도 그냥 우리 선생님의 그 가르침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재밌는 수업을 어떤 그 현장에 맞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할까, 그런 계속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었고, 저희는 그거를 먼저 시도하고 있었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습 나침판이라는 게 저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되겠다라는 시가 바로 올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학생 중심, 역량 중심, 공동체 중심, 소명과 진로라는 이 용어가 정립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수업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올해 교육 과정에 넣기 시작을 했고, 선생님들 안에 그런 모든 공유와 수업에 대한 방식들을 같이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저희가 교육 과정을 냈는데요. 우선은 보시면 6페이지에 여기는 저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미래지향적 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학교는 이제 미래지향적 학교입니다. 일반 공교육에서도 지금 이것을 가지고 엄청난 공론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공론화를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어떻게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사에 대한 몫이기 때문에 그 교사가 움직이지 않고 학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것에 대한 아주 소규모 학교이고 대안학교이고 선생님들의 그런 많은 토론과 그리고 우리 교장선생님이 열린 어떤 연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는 이것을 시도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미래지향적인 바로 미래사회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을 기르는 교육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장선생님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인재는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의 인재상을 어떻게 사회의 문제와 많은 것들에 요즘에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그것에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이 인재에 맞는 학생 주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키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 사회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용어들이고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AI나 인공지능 무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도시화나 어떤 이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은 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고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회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 우리 교육은 어떻게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OECD 국가에서 2030이라는 보고서, 아까 학생 나침판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역량이라는 키워드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자, 우리가 역량을 얘기했는데 그럼 역량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말씀했을 때 거의 60입니다. C는 영어의 C자를 따가지고요. 협력, 의사소통, 컨텐츠,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자신감. 그 다음에 이것이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이걸 키워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키워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의 가장 밑바탕은 이것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마음에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서 습관을 기르면서 쉽고 자기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에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할 것 같죠? 아니요. 이런 마음 습관의 16가지 이것이 있지 않는 한 애들도 움직이지 않고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 습관의 16가지가 또 바탕이 돼야지 핵심 역량 6C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습관 16가지를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옛날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마을에서 가족끼리 지내다 보니까 알아서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나눠주고 또 서로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육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마음 습관 16가지를 학교 내에서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업 안에 이것들이 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을 보시면 표안을 보시면 미래사회 맥락이라는 이것. 자,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미래사회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이것은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전 세계의 목표입니다. 자, 키워드 보셨듯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죠. 아까 얘기했던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 이런 17가지를 어떻게 2030년까지 선진국가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루도록 목표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정한 목표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정한 목표도 아니고 UN 총회에서 17개의 목표를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식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계속 우리 수업 시간에도 기후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사회에 어떤 저변화된 많은 이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사회적인 이슈를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이들한테 토론을 하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물론 당장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한테 인식을 계속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스며들어서 이런 것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 세계와 더불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는 것이 우리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하나의 경각심을 갖고 2023년 교육과정을 좀 변화시켰습니다. 예, 다음을 좀 보시면요. 자, 결국은 아까 했던 것처럼 학생 행위 주체성.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죠. 이 세계가 변화되지 않죠. 누군가가 움직여야지 그 세계가 변화되는데 그게 학생이다. 교육에서는 학생이고 그렇다면 그 학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제 학교에서의 중요한 아이들한테 하나의 키워드 아까 얘기했던 16가지 마음 습관에 대한 것들이 교육으로 들어와야 되고 수업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육시라는 비판적 사고를 이런 것까지 키워내야 되는 교육과정이 일체화되는 것들이 우리 교육 안에 우리 학교 안에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세 번째,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과정평가 중심의 학습자 중심의 평가를 우리가 드디어 도입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지필평가로 아이들이 평가할 수가 없다. 시험 하나 봐가지고 얘가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물론 그걸 알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16가지 마음습관 모르죠. 그 다음에 얘가 그것에 대한 얼마나 자기의 어떤 아까 했던 비판적 사고력 그것도 잠깐은 알 수 있지만 전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진정한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결국은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과정평가라는 걸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정평가는 일반 학교에서도 많이 보편화된 용어예요. 그런데 다만 그 용어에 대한 것을 구체화하는 데 많이 시간을 들였는데 저희는 이 과정평가에 대한 거를 이제 선생님들하고의 토요일을 통해서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몇 가지 실예를 제가 책자에다 실었는데요. 평가에 대한 도구들이 계속 개발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학생들이 그 수업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역량들이 드러날 수 있는 도구들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 도구들이 많은 이론이나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13페이지에 보면요. 그 다음 또 넘겨주시면 자 이것이 13페이지 보면 이제 선생님들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가 올해 선생님들이 그 과목마다의 평가에 대한 도구들을 다 이렇게 접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등미술의 평가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량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책임감도 하나의 역량이고 비판적 사고도 역량이고요. 창의성, 그 다음에 뭔가 문서를 해독해내는 연습, 문제 해결, 의사소통, 협업,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발달이 되어져야 되는 게 역량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이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서 선생님이 그 아이의
그 과제를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단순히 시험으로 이제는 문제를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얘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네. 이 정도면 되겠. 뭐 점수가 최고의 어떤 점수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점수화 체크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중등미술에서는 하나의 평가 방법으로 또 이렇게 선생님이 제시를 하셨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 자, 이거는 또 다른 중등과학 선생님의 평가 방법을 올해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보면 여기에 어떤 루브릭이라는 하나의 평가의 도구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단순히 점수가 아니라 아이의 세세한 면에 있어서 어떤 아이는 소통을 잘할 것이고 어떤 아이는 발표를 잘할 것이고 어떤 아이는 정보 해독력이 좋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의 툴로 그 과목에 맞춰서 다 세분화해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체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것이 좀 잘하고 이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이랑 또 소통하고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보시면 이건 수학 선생님이세요. 수학 선생님은 단순히 그냥 강의 문제 푸는 게 아니라 플립 러닝이라는 하나의 방식을 또 도입했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의 이제 아이들이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재밌게 그 다음에 역량을 키우려면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또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발표하고 하는 그런 수업의 방식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선생님은 이것을 수업을 선생님이 직접 영상을 다 촬영하셨어요. 방학 때 한 10분 15분짜리 그래서 그걸 보고 와야지 그 다음날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선생님이 직접 제작을 하셔서 플립 러닝이라는 건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거꾸로 수업이라고 하는 일반 학교에서도 적용되는 건데 그 플립 러닝의 방식에 따라서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그걸 또 남한테 가르치고 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수업 방식을 도입하셨어요. 자, 그 다음 거를 하나 보시면요. 네, 이거는 중고등 국어의 통합 수업인데요. 아까 16가지 마음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 16가지 마음 습관에 대한 접목점입니다. 이 하나의 과제, 어떤 어려운 낱말의 뜻을 찾아요. 그러면 그 뜻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이제 일반적인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활동을 주면서 그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했나? 그 다음에 창조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나? 상상하기, 혁신하기. 근데 어떤 아이들은 뭔가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않고 어떤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좀 했나? 라는 위험부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과거의 지식, 자기가 알았던 지식에 대한 상황을 적용했나?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하게 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16가지 마음 습관들이 이 대목에서 이 부분을 애들한테 개발시켜야겠다 라는 것들로 선생님의 그 교과 선생님의 그 판단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저희 학교의 일본의 교육과정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수업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방식이 아주 다변화됐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책자의 13페이지에 보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수업 방법에 있어서 보면 맨 위에 보시면 주제 통합 학습이 있습니다. 주제 통합 학습은 저희 보면 일반적인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교과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어와 사회와 역사의 수업을 통합을 했고 그때 따라 선생님하고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 하시면 부모님 다 아시다시피 역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에 따른 안내일기라는 또 책도 있습니다. 요즘 애들 많이 읽고 있죠. 집에서 계속 읽고 있죠. 네, 그거 읽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의식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감성까지 키우는 다방면의 어떤 평가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제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수업 방식에 저희가 이제 그 강의 계획서 선생님들의 교육 계획안을 이제 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더 자세한 수업 방식과 수업의 어떻게 1주차, 2주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다 정해놨는데 그거 보시면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강의,
PBL, 하브루타, 그다음에 조사하고 발표하는 거, 풀링러닝, 이 모든 방식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수업을 하려면 그냥 가르쳐서는 안 되고 선생님이 그에 많은 준비를 해서 학생들한테 제시해주고, 학생들은 그 주제를 찾아서 아까 얘기했던 그 주제를 찾는 과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그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고 내 마음 습관을 동원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평가의 도구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고, 선생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제시해주고, 또 좀 잘하는 친구한테는 칭찬해주고 좀 부족한 애들한테는 그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 코칭 기간에 아이들하고 더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으로 계속 선순환의 교육과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2023년도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다변화되면서 선생님들이 그 교육과정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지금 계속 이렇게 OECD의 그 학습 나침판에 대한 걸 보고 있지만, 많은 일반 학교들이 학습 나침판에 대한, 그래 알겠는데 그게 중요한 줄 알겠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게 또 다른 지금 주제로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것이 학교에서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데, 일반 학교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어떤 좀 더 조직적이고 좀 더 거기는 뭔가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 선생님 하나 한다고 해서 다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남아있는데, 저희는 선생님들이 계속 이번 학기 한 걸 가지고, 툴을 가지고 또 다음 학기를 적용하기 위해서 또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았던 것 같아. 이 부분은 적용하면 되고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면은 우리 학교만의 교육과정과 학습과 평가가 일체화되는 그런 시점이 저희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그 아이들을 진정한 성장의 시간으로,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진짜 미래의 인재로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의 그런 학교 교육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런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고, 이 교육과정은 사실 일반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저희의 어떤 기독교적인 모토에 따라서 세계의 어떤 시민의식과 사회 문제에 따라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잘 적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의 그 달라진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교육과정에 대한 거를 좀 제가 정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저희 올해 이것에 따른 학사 일정의 중요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코칭은 다 저희가 작년에도 했었던 것처럼 학습 코칭 기간은 한 학기에 2번씩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지금까지 변화된 것,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것들이 1대1로 상담하는 시간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 올해 새롭게 적용된 것들이 있는데요. 플래너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플래너는 지금 저희 41페이지에 보시면요. 플래너 작성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날 이거는 지금 중고등에 한해서 지금 움직이고는 있는데, 플래너의 그날에 아이들이 뭘 배웠고, 또 내가 집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무슨 목표를 갖고 해야 될지에 대한 장기적인 아이들의 습관 들이기에 하나의 저희 학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저희 학교에서 플래너를 지금 제작해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님들 보시고 아이들이 이런 플래너를 통해서 지금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정학습 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사 일정에 따른 몇 가지 좀 중요한 키워드나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 보시면요. 22페이지, 21, 22페이지, 자, 초등, 중고등 저희 학사 일정인데요. 학사 일정에 저희가 한 학기에 91일, 적어도 1년에 180에서 192일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학교에 준하는 일정이고요. 이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겨울방학, 그 다음에 봄방학, 여름방학 이렇게 좀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저희 학교에서의 어떤 생활기록부에 그 툴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세세하게 선생님들한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저희 학교도 이제 얼마 있으면 대안학교 등록기관으로서 교육청에 하나의 그 대안학교로 좀 인정이 되고 있을 텐데요.
그럴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건 학생 기록부입니다. 저희도 일반 학교에 준하는 학생들의 학업이나 출결이나 성실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석 일수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전학기에 무엇을 배웠고 어떤 과목에 무엇을 배웠는지에 따라서 혹시라도 그 학생이 어디를 이동했을 때의 기록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학생 기록부를 한 학기에 그 다음에 1년에 계속 아이들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부모님들 우리 혹시라도 대안학교에 대한 느슨한 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갖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이 학사 일정에 따른 일정에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저희 이제 중요한 일정을 좀 몇 가지 말씀해 드리면요. 4월 달에 우리 4월 10일, 12에 부활 인성 캠프를 갑니다. 이거는 중고등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1박 2일로 잡혀 있고요. 이 일정도 저희 뒤에 자세한 상세 일정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1박 2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월 달에 보시면 나순 문화 탐방이 있습니다. 근데 나순 문화 탐방에 중요한 건 우리 고등 부모님들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베트남 해외 탐방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정까지 그 뒷부분에 같이 첨부해 놨으니까 그 일정에 대해 따라서 우리 지금부터 계획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학교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고등의 그 베트남의 여행에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7월 달에 공동체 캠프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1학기의 일정은 7월 19일 날 여름방학식으로 인해서 90일의 일정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 책자를 보시면 저희 학교에 대한 일정이나 그 다음에 행사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이거 보시고 부모님들의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학교로 담임선생님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과정과 어떤 학사 일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특별히 중고등 부모님의 바쁘신 일정을 고려하여 매달 모이진 않고요. 한 2달에 한 번씩 중고등 부모님께는 모임을 요청드릴 거고, 초등 부모님은 오늘 이 교육 전에 저희들끼리 모임을 했어요. 어떠셨어요, 부모님들? 네, 그죠? 더 크게. 네, 너무 좋아서 저희 다음 달에도 꼭 모이기로 했어요. 그쵸? 네, 자주 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작년에 여러 이유로 잘 못 만나가지고 너무 아쉽고, 1년이 지났는데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랑 다니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자주 봐야겠구나, 서로 친해야겠구나, 이게 먼저구나 싶어가지고 부모님들 만날 자리들을 좀 마련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2월달 일정이랑 여기 7월 13일 여기 보시면 어머니 아버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 말고 육지에서 교회 청년들이 사비를 내서 제주도로 선교를 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우리 남화수박교 청소년들을 위해서 휴가도 내고 월차 내고 자비를 내가지고 비행기 값부터 해서 저희 아이들 먹을 식사 비용까지 다 해서 체험비, 재료비까지 다 그분들이 제공해서 수련을 해주셨거든요. 이때까지 한 3회차 정도 했었어요. 최근에 분이엘 교회가 해주셨고 할렐루야 교회 청년들이 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7월에도 동탄에 있는 더 푸른 교회 청년들이 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아마 올해 2월에도 저기 어디 분이엘 교회에서 왔었고, 이런 모임들을 저희가 많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아이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도 있구나, 또 진짜 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랑을 부어주는 분들이 있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분들이 이 아이들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만나주시거든요. 2박 3일, 3박 4일을. 그래서 제발 조금 쉬면서 하세요 할 정도로 아이들을 너무 옆에서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데 그 시간들을 부모님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때 보니까 저희 학생들이 지금 한 30명, 35명 정도 되고 외부에서 오신 청년들이 20명 이상씩 되면 거의 100인분의 식사가 필요한데 그럴 때 지금 저희 학교 셰프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혼자서 어려우신데 저번에 2월 달에도 학부모님들이 몇 분이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1년에 2번 정도 그런 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조금 나중에 학부모 어벤져스 팀이 만들어지시면 방법들을 조금 잘 같이 고민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모임들에서 저희가 꼭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부모님들 꼭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아이들이 정말 그냥 즐거웠다 하고 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꼭 부모님도 오셔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또 육지에서 선교하러 온 그 청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2월에도 부모님들 많이 오셔서 예배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 꼭 잘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학부모 교육을. 제가 이렇게 출석 체크 해가지고 그래서 문자를 다 드린 게 아니었어요. 진짜 투표 안 한 분들한테 보냈던 거였거든요. 문자가 오면 아차 내가 안 했구나. 날 출석 체크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